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신문 기사, 영어의 경우 어떻게 팍티바에서 그죠? 뉴스 아티클을 XML 포맷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지 공급을 하는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팍티바에서 하는 것처럼 수백만 개 뉴스 아티클 XML 포맷으로 정리한 것들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요. 투자가 엄청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약간만 더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좌우지간에 그걸 갖고서 XML 포맷의 거를 SAS로 임포트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물론 파이썬으로 임포트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XML 포맷을. 그죠? 근데 SAS로 갖고 오는 걸 저는 제 세대 때는 했기 때문에 들여오면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로우 한 줄 한 줄이 한 뉴스 아티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한 400만 개가 미국 걸로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뉴스 아티클에 이 고유 번호부터 시작해서 바이라인은 신문 기자의 이름인데 기자가 안 뜨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또 있어요. 헤드라인, 그 다음에 리드 패러그래프에 첫 번째 사항, 두 번째 사항,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타임 스탬프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고, 소스, 뉴스 소스가 어디냐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컴퍼니 네임, 그 다음에 뉴스 코드, 이런 것들이 쭈루루룩, 그 다음에 그 뉴스 네임, 뭐 타픽 코드, 이런 것들 그 팍티바에서 자기네 메커니즘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산업에 대한 건지도 다 클래시피케이션 코드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걸 활용해서 이게 CSR 뉴스구나, ESG 관련된 거, 그죠? 그런 뉴스의 톤은 어떨까? 그 BCSR 뉴스의 톤은 어떨까? 따로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스터디도 되고요. 이런 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벌써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럼 더 나가는 거 다 이런 팍티바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뉴스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면은 한글 뉴스는 근데 솔직히 데이터 컬렉트 하는 수준을 보면은요, 한국의 거하고 미국의 거하고 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영혼을 갖다 갈아 넣어서, 사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미국의 데이터고요. 우리나라 거는 노예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월급 받아먹고 9 to 5로 그냥 정시 칼퇴근하면서 막 만든 것 같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식의 주인의식 없이 만든 데이터베이스성의 느낌이 확 납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한국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카인즈에서 이런 뉴스 데이터를 모아주기는 했어요. 언론재단이라고 나오는데, 카인즈 데이터 열어보겠습니다. 엑셀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고맙게도 이걸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팍티바에 비하면은 한참 부족합니다. 왜? 팍티바는 그 사기업이라서 보너스, 연봉 이런 거 다 자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카인즈 같은 경우는 공익재단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보면은 이게 뉴스 한 아티클당 한 로우, 한 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뭐 뉴스 카테고리다, 이런 것들 쭉 뭐 이런 그 코드들이 있기는 합니다. 흉내는 좀 냈어요. 그리고 뭐 이 첫 줄 헤드라인 그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뉴스 그 고유 번호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이디 같은 거. 근데 훨씬 더 엉성해요. 이게 알파벳이 안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숫자로만 쭈르륵 한다는 것도 좀 뭐 자릿수가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기도 하고, 아티클 프로바이더 나오고, 이 카테고리, 뉴스 카테고리, 아까 팍티바에서는 수십 개 카테고리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카테고리 경제, 금융, 재테크 땡 뭐예요? 경제, 산업, 서비스 등등 땡. 한 3개 나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부동산에 대한 거, 무슨 어떤 이슈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거 몇 가지만 띡띡띡 나가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티클 태그, 새해 부동산에 관한 거 순위, 되게 엉성한 카테고리만 딱 주어집니다. 이게 그나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아티클 헤드라인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아티클 바이라인, 누가 이런 거 이제 쓴 기자 이름이 뭔가,
뉴스 보고 싶으시면 링크 가서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URL 주어지고 그나마 URL도 어떤 거는 죽고 없네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글 뉴스 데이터는 상당히 엉성합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제일 사실 메이저 뉴스는 조중동이잖아요. 아무리 뭐 운동권에서 뭐 586에서 욕을 해도 조중동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이죠. 한겨레만 있으면 답니까? 일단은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빠져 있어요. 비협조적인 태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들어가 줘야지. 매경 한경은 그나마 있어서 다행입니다. 경제뉴스 분석에는 충분하고요. 카인즈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 훨씬 조악하다 그래야 되나? 조야라고 전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조야하고요. 엑셀로 주니까 더 편하고 좋지 않아요 싶은데 무슨 말씀을요. 이거 XML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가바이트 단위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 기가바이트로는 엑셀로 열지도 못합니다. 뻥나요 컴퓨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다. 좋게 말해서 의문은요. 어떻게 기사를 송고해서 보내면은 기계가 그걸 다 알아서 해당 기사가 정치 기사인지 회사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사인지 혹은 지배 구조에 관한 기사인지를 구분해서 코드를 다 매길 수가 있을까요? 펀치 누르는 순간 기자가 와우. 그거는 머신 러닝이 들어간다는 거죠. 머신 러닝의 종류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unsupervised, 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되는데 supervised learning 방법을 활용한 것 같아요. 네, supervised learning. 자, 그래가지고 supervised learning의 한 가지 아이디어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한 가지 방법인데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서는 이 시범, 지도 학습, 누군가가 컴퓨터를 지도해야 되잖아. 지도. 맵을 그린다가 아니라 트레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의 지도하는 것을 보고서 너희들 따라 해라. monkey sees and monkey does, machine sees and machine does 이런 것처럼 기계한테 사람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라. 그러면은 사람이 먼저 트레이닝 셋의 뉴스 아티클 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쳐요. 사람들이 먼저 샘플로 뉴스 아티클 몇 X개, 1000개를 읽고 주어진 카테고리들에 분류를 해 넣는다 하는 거예요. 1000개의 아티클이 있으면은 이걸 갖고 미리 카테고리를 딱 사람이 셋업 시켜 놓는 거죠. 이거는 정치 뉴스, 저거는 경제 뉴스, 저거는 엔터 뉴스 이런 식으로. 그럼 1000개는 충분할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이거는 공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 보면서 부족하면 더 하는 스타일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1000개로 해보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는 테스트 셋. 기계가, 그죠? 기계가 배운 사항을 가지고 1000개 갖고 내가 카테고라이즈 막 하잖아요. 그럼 그 패턴을 보고서 패턴 인식을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컴퓨터가 테스트 셋, 나머지 99,000개에 대해서 혹은 뭐 100만 개에 대해서 이거 배운 바대로 갖다 카테고라이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경제 뉴스, 이건 정치 뉴스, 이건 엔터 뉴스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한 걸 보아하니 이걸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따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헌데 n 몇 개로 할래요? 테스트 셋에 하는 거 몰라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웬만큼 비율은 좀 맞춰줘야 되겠죠. n-x가 너무 작으면은 사람이 수작업 분류한 것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오버피팅 문제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n-x가 지나치게 크면은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대라고 하는 거는 공대 어프로치는 뭐예요? 항상 그게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어디선가 밸런스를 맞추도록 옵티마이즈하는 과정이 공대적인 어프로치죠. 그래가지고 AI의 방법을 쓰는 게 다 그런 뜻이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기계학습 방법 중에 나이브 베이시언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디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베이스 룰 전에 배웠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뭐가 필요했어요? 사전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 확률이 있고, 그죠? 사후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사전 확률 이걸 가지고서 조건부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이 조건부 확률과 사전 확률의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였었죠. 그죠? 사각형 기억나십니까? 그걸 다시 할 거예요. 자, 나이브 베이션 트레이닝 셋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는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자주 출연하면은 뉴스 아티클에 그러면은 이거를 북한 뉴스라는 카테고리에 자주 집어넣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확률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셋에다가 그 확률들을 갖다가 곱하고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후 확률들의 그 likelihood라고 그래요. 우도 함수 같은 거. 이거를 쭉 다 곱하면은 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 우도 함수가 가장 많은가, likelihood가 가장 높은가, 그 maximum likelihood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도 함수를 최대화 시켜주는 거. 그거를 갖고 하는 것이 나이브 베이션이 되겠다 하는 건데요. 물론 이런 어프로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프로치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공대 어프로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그 비판적으로 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항상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브 베이시안의 문제는 뭐가 있느냐?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 건가? 그죠?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애당초 사람이 시범을 잘 보여야 된다. 이게 테스트 트레이닝 셋에서는 북한 뉴스가 없었어. happen to be. 하다 보니까 1000개 랜덤으로 뽑았는데 북한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 떡하니 김정은이 떴네. 이건 북한 뉴스로 클래시파이 해야 되는데 카테고리가 없어버려. 이거 어떡하겠어요. 애당초 사람이 시범을 잘 보이거나 이 카테고리 자체를 잘 만들어 놔야 돼. 단순한 단어 출연 수도 있지만, 그리고 트레이닝 셋에서도 이런 게 골고루 레프리젠트 돼야 된다. 골고루. 두 번째로는 단순한 단어 출연 수도 많지만 고유한 단어 수도 얼마나 많겠어요. bag of words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단어 수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행렬 벡터로 취급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매트릭스로 인식하게 된다 하는 건데 단어 하나하나 김정은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렬 벡터가 돼요. 국어, 영어, 언어 이런 것이 다 사실 알고 보니 수학이었어요. 다 수학이었어요. 여러분이 수학을 못해서 뭐 문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알고 보면 다 수학적인 그 개념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지,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있다. 언어는 다 수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웬만하면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드와 센티멘트, 심리적 요인, 무드나 센티멘트가 금융 주식시장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연구 쭉 얘기하고 있는데, 나이브 베이시안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셋에서 신문 기사 10,000개를 사람들이 읽는다고 칩시다. 트레이닝 셋의 뉴스 아티클 10,000개. 네, 그러고 나서 국제 뉴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 보자. 단순하게 시작합시다. 단순하게 합시다. 국제 뉴스냐 아니냐. 10,000개를 해보니까는 2,000개가 국제 뉴스더라. 그러면 20% 사전 확률이 되는 거죠. 국제 뉴스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한 것이 1,800개인 반면 비국제 뉴스 8,000개 중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한 것이 800개더라. 그러고 나면은 테스트 셋에 가서 기계의 새로운 신문 기사를 읽었더니 중국이라는 단어가 발견됐습니다. 이 기사가 국제뉴스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를 계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전 확률. 일단 카테고리 종류가 국제뉴스에 속할 확률은 10,000분의 2,000, 즉 20% 사전 확률이 됩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 종류가 국제뉴스 카테고리에 속했을 때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할 그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0.9가 되죠. 그죠? 2,000개 중에 1,800개가 중국이 있었으니까. 반면에 국제뉴스가 아닌 비국제뉴스 카테고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연할 확률 몇 퍼센트인가요? 보니까는 0.1, 10%가 되겠다는 거죠. 8,000개 중에 800개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후 확률을 구해보자. 무슨 사후 확률? 딱 뉴스 아티클 픽업했는데 이 테스트 셋에서 단어가 중국이라는 게 출연했는 조건 하에, 그죠? 이것이 국제 뉴스로 갈지 하는 그 사후 확률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테스트 셋에서 뉴스 아티클 꺼냈는데 띵, 중국이 출연했네. 그러면 이것이 국제 뉴스로 가야 될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거 계산은
요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0.69라는 게 나옵니다. 사후 확률.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지난번에 박스 다이어그램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사각형으로 보는 베이지 정리. 단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 합치고 나면 확률은 1이다. 확률 스페이스의 합은 1이죠. 자, 그러고 나면은 뉴스 카테고리는 8대 2, 2대 8. 우리 가르마 아닙니다. 2대 8 가르마 말고. 자, 국제 정치 뉴스 2, 나머지 뉴스 8. 이렇게 갈립니다. 좋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가능성이 이 카테고리별로 다르죠. 국제 카테고리에서는 이게 90%가 출현을 해요. 그게 보면은 전체 1로 놓고 봤을 때, 전체 100%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빨간색의 가능성이 몇 퍼센트? 18%. 왜냐하면은 20%요 쪽직한 박스 곱하기 그거에 90% 확률 하니까 18% 되죠. 그다음에 반면에 이 쪽직한 국제뉴스 카테고리 중에서 중국이란 단어가 출현하지 않을 확률은 요 주황색 박스가 되겠죠. 그거는 넓이가 얼만큼 돼요? 2% 됩니다. 2%. 20%요 쪽직한 거에 그 중에서도 10%. 요 좁혀가니까 2%가 되는 거죠. 네, 넓이를 구해줍니다. 요것도 또 보면은 비국제 뉴스 카테고리 박스가 있습니다. 80%라고 그랬죠, 전에. 80%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란 단어가 출현할 확률 10%밖에 안 돼요. 그럼 곱해주면은 8%. 보라색 사각형의 넓이 8%. 그다음에 하늘색 이 가장 넓은 건데 비국제 뉴스 앤드 그 중에서도 중국이란 단어가 출현하지 않을 확률 그러면 90% 80% 곱하기 90%죠. 8, 9, 72, 72%가 됩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요 숫자들 다 더해보면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피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국이란 단어가 출현했을 때 이것이 국제뉴스에 속할 사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요 위 모퉁이에 있는 두 사각형을 가지고서 계산하면 된다. 분모는 중국이 출현했을 확률입니다. 중국이 출현했을 확률 요 두 개의 합 18% 곱하기 8% 더하기 8% 곱하기 아니에요. 더하기. 그 다음에는 분자는 뭡니까? 이 빨간색 사각형의 확률 18%. 그러고 나면은 나누기 셈을 해주는 거죠. 분수. 그러면은 사후 확률이 69%로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숫자가 지난번에 했던 그 베이지 정리 갖고 했던 그 얘랑 비슷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워딩만 바꿨을 뿐 다 똑같아요. 베이지 정리.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토픽이다. 자, 트레이닝 셋에서 토픽별로 신문기사를 나눕니다. 신문기사에 출연한 단어들마다 이런 식으로 토픽에 속할 조건부 확률들을 구합니다. 테스트 셋에서 신문기사 하나를 짚습니다. 기사에 출연하는 단어마다 나올 확률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는 아주 나약한 가정을 합니다. 중국이란 단어가 출연할 확률하고 시진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확률하고 서로 독립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다고 치자고. 나이브하게. 그렇게 가정하고 들어가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자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브 베이지안. 그러므로 모든 단어들을 쭉 보고 국제 카테고리에 해당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비례관계다 했는데 이 사후 확률을 보는 거죠. 단어 1, 단어 2, 단어 3 해가지고 n까지 가는데 중국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성균관이라는 단어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000개 그 뉴스 아티클 중에서 많은 단어들 갖고 n개의 단어 수백만 개가 되겠죠. 수천만 개. 이거 갖고서 쭉 늘어놓을 수 있을 거고 이런 단어들이 출연했을 때에 그걸 기준으로 given that 그 조건 하에 이것이 국제 카테고리에 속할 사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국제 카테고리가 될 사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후 확률은, 그죠? 이 되게 복잡한 이 조건을 줬어요. 조건부 이걸 줬는데 이 단어 조건 n개의 단어 조건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자. 그게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뭐가 편해지냐면은 이걸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이걸 다 곱셈으로 분리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곱셈으로. 여기 보시면 곱셈 표시 나왔죠? 중국이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전제 하에, 그랬다는 조건 하에 토픽이 국제에 속할
사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쭈르륵 곱해서 여긴 뭐예요? 성균관이라는 단어가 출연한다는 조건 하에 이 뉴스 아티클이 국제라는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후 확률의 곱셈으로 쫙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곱셈을 해주는데 이거는 곱하기 타픽이 국제가 될 확률. 이거를 곱해주는 것까지 하는 거. 이게 이제 사후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꼬르가 아니라 여기에 비례한다. 요것이 높은 만큼 요것도 높다. 정비례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례 관계를 활용해서 맥시멈 최대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쪽으로 카테고리를 정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픽이 국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등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기사 안에 단어가 주어졌을 때 타픽별로 사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진 타픽에 속할 것으로 간주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연예계 뉴스 vs 증권 뉴스처럼 타픽이 확연히 다르면 다행인데요. 확연히 다르면은 정말 다행인데 확연히 갈라지지 않는 타픽 카테고리들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긍정 vs 부정 구분 짓는 거는 얼른 보기에는 확연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얼마 전에 애플이 현대차를 뭐 같이 이제 조인트로 뭐 미래 전기차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현대차에는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아가지고 긍정으로 카테고리 집어넣었더니 아니 테스트 셋에서 내가 딱 집은 거는 테슬라에 관한 거야. 테슬라한테 뭐 이게 이때 현대차에 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이 얘네한테는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카테고라이즈 하는 게 그렇게 클리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트레이닝 셋을 분류하는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고문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일관성 유지하면서 하는 거. 자,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언을 활용해 가지고 또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 여러분과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